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이 확률 변수들의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 그랬고요. 특히 중요한 이산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항 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연속 확률 분포, 지수 분포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고 하고 배웠습니다. 우리 확률 값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값을 숫자로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숫자로 변경해 주려고 그러면 확률 변수, 사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건을 확률 변수처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률 변수의 변수명을 동전 앞면수라고 확률 변수를 정의해 주면 이 확률 변수가 앞면수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숫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해진 확률을 분포 형식으로 해서 어떤 확률 값들을 분포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해보면 모든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확률 값들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돼야 되니까 그 중간에는 1 이내 값이 돼야 되죠. 근데 0보다 작은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 또는 확률의 어떤 규칙이 형성이 됩니다. 이산 확률 분포로 우리 일항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를 배웠고, 연속 확률 분포로 우리 평균 분포,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웠습니다. 또 포화성 분포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여기는 표현이 안 됐네요. 포화성 분포와 연결이 되는 지수 분포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로 추가로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죠? 다 더했을 때 평균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평균을 의미합니다. 근데 확률 분포에서는 이 평균을 기대값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대값인데, 기대값은 모든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요거와 요거를 곱해주고 요거와 요거를 곱해주면, 다 더해주면 평균이 기대값이 나오는데, 이 기대값은 결국은 평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확률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95%의 확률 범위로 거꾸로 우리가 오차 범위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95%의 확률 범위로 예측하는 경우를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데, 그 전에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확률이라는 게 뭐고, 확률 변수가 어떻게 세팅이 되고, 그 확률 변수와 확률을 이용을 해서 기대값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쭉 배웠던 겁니다. 자,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항 분포가 있었습니다. 이항 분포는 yes, no로 어떤 한 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yes 또는 no, 그래서 0과 1로 우리가 구분이 될 때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라 그랬죠. 그럴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항 분포였습니다. 자, 포화성 분포는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를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한 거고요. 지수 분포는 반대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 우리 지수 분포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지수 분포는 우리가 대기 시간 모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정규분포라고 그랬고요. 이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들을 비교해 줄 때 그냥 원래 분포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표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무게의 평균 표준 편차, 키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평균을 다 0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다 1로 우리가 바꿔서, 여기서 1은 1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1표준 편차는 5고요. 여기서의 1표준 편차는 원래 10의 의미였죠. 그래서 5와 10을 1로 바꿔서 분포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전체 분포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이런 정규분포는 중요한 게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험적 규칙,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웠던 또는 앞에서 배웠던 뒤에서 배울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신뢰 구간, 그죠?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확률로 이용해서 찾아낸다 그랬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엠피리컬 룰의 규칙에 의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우리가 모든 값들을 다 확률 값을 예측해 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95% 확률 범위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95%의 확률 범위로 양쪽 사이드의 값을 우리가 오차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런 확률 분포가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지금 배운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는 아주 중요한 분포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모든 통계 분석 기법들은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지식당에서 포춘 쿠키를 제공합니다. 성공률은 40%입니다. 총 손님이 10명인데 그 10명 앉은 테이블에서 4명 이하로 받을 확률입니다. 자, 0, 1, 2, 3, 4까지입니다. 누적돼서 0 이하로 받을 확률을 우리 자모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G서비스 센터는 5분에 평균 1.5회 전화가 옵니다. 자, 그랬을 때 람다가 1.5회라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5분 동안에 1회 이하로 전화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입니다. 자, G서비스 센터에서 5분에 평균 1.5회의 전화가 옵니다. 대기 시간이 1분 이내일 때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이 5분이고요. 람다가 1.5회입니다. 자, 그러면 Q가 1분이죠. 그럴 때 1.5회의 전화가 오면 그거를 이렇게 타임으로 몇 퍼센트인지 5분이니까 1분은 5분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하시고 그거를 우리 지수 분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대학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B 이상 들기 위한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계산해 보시고요. 자, 평균 70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이었을 때 상위 35%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요? 요거를 우리가 또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까지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